가구당 순자산 규모로 따졌을 때는 한 상위 1% 안쪽? 그래서 따져보니까 배당 플러스 이제 주가 상승분까지 따져보니까 한 270% 정도 올랐더라고요. 10년 동안요?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갖고 있는 종목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어떤 종목일까요? 그게 이제 맥쿼리 인프라인데요. 제가 처음에 탔을 때가 5,070원? 뭐 이 정도 됐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10년 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,000원대 이렇게 네, 되잖아요. 12,000원대. 네. 올 초에는 14,000원까지 갔었는데 여태까지 나온 배당만 한 6,000원 돼요. 그래서 따져보니까 배당 플러스 이제 주가 상승분까지 따져보니까 한 270% 정도 올랐더라고요. 10년 동안요? 네. 배당주인데도. 네. 연평균 한 15% 정도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연평균 15%의 수익률이면은 어떤 것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무슨 기사 보니까 S&P 500이 2012년부터 21년까지 10년 동안 14.3%인가 올랐대요. 연평균. 네, 네. 그리고 서울 시내 집값이 8.2%? 물론 뭐 10%가 안 강남하고 되네요. 뭐 이제 네. 지역 따라 좀 차이도 나고 하긴 하겠지만 네. 평균으로 따져서는 10%가 채 안 되더라고요. 근데 네. 뭐 15%가 올랐으니까 네. 이거 괜찮네 하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점점 커지는 네, 그렇게 됐죠. 그러면 맥쿼리 인프라가 국민 배당주라는 별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네. 어떤 종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펀드 이름 자체가 이제 맥쿼리 인프라 펀드이기 때문에 국내 인프라의 자가 되겠습니다. 이제 고속도로나 공항에 갈 때 가게 되는 뭐 인천대교라든가 그런 고속도로가 좀 이제 가장 많고요. 네.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도시가스 뭐 이런 업체들도 또 추가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사업 구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. 부산 신항만도 자산으로 갖고 있고 상품이 이제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게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또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이제 이 인프라 자산에 투자를 하고 정부가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민자 자금을 끌어들인 건데 이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을 해준 거죠. 최저 보장의 이제 수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차가 안 다녀도 네. 업체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는 자산들의 비중이 좀 있고요. 그런 사업 이제 구조가 너무 매력적이네요. 네, 안정적인 이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어찌됐든 인프라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금융 상품이거든요.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받고 또 아니면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나온 그런 저금리로 땡겨놓은 이 자금들을 갖고 이제 후순위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금리를 높은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또 이제 수익을 확보를 하거든요. 한마디로 돈놀이 하고 있는 건데. 그렇죠. 돈 놓고 돈 먹기. 그렇죠. 우리가 은행 걱정은 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네, 비슷한 이제 개념인 네, 거네요. 그런 개념이어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구나, 안정적이구나.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많이 안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때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. 그렇죠. 배당주는 그런 종목이어야 되니까. 그래서 그런 안정성이 있어서 좀 오래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나 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배당주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셨다 보니까 매년 배당금이 나왔을 텐데 네. 이 배당금은 혹시 어떤 식으로 활용하셨는지 배당금을 재투자를 꽤 많이 했거든요. 다 전부 거의 재투자를 하셨나요? 그렇죠. 어떻게 보면 목표를 좀 정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펄인프라 같은 경우 투자했을 때 1년에 주당 한 500원 정도 뭐 이렇게 배당금 주던 시절이 있거든요. 지금 네. 거의 800원 주고 있는데 그 500원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만 주가 있으면 5천만 원이 나오잖아요. 단순 계산해도. 그렇죠. 5천만 원이 나오면 놀아도 되는 거잖아요. 아까 그쵸. 네,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주식수를 이 정도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하고 계속 배당 나오는 거를 또 사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제 투자를 한 거죠.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복리 구조가 되거든요. 그런 자연스럽게 형태. 굴러가기 시작한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복리 구조가 되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점점 빨라지니까 거기에 이제 아까처럼 한 15%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니까 빠른 속도로 커진 거죠. 그러면 혹시 지금 쭉 계속 배당주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셨다고 했는데 성장주 투자는 아예 전혀 안 하고 계신가요? 그렇진 않죠.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가잖아요. 네,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이제 뭐 안전성은 좀 있다고 하지만 특히나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막 주가가 1,400에서 3,000까지 막 올라갈 때 다른 주식 막 달려가는데 내 주식은 안 달리고 있으면은 이게 상대적인 또 쓰리죠. 박탈감이 느껴지잖아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성장주 투자를 하죠. 지금도 제 포트 안에는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뭐 심지어 TQQQ도 들어갔다가 네. 까먹고 있고 네. 현대차 물론 약간 우량주 쪽의 성향이 좀 강하기는 네, 한데 네. 당연히 성장 차익을 노린 투자들도 당연히 하긴 합니다. 근데 그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한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잖아요.
신경을 더 많이 써야 네. 되니까. 그것보다는 차라리 속 편하게 쭉 갈 수 있는 거를 더 모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요즘에 특히나 이제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 보면 워낙 정보가 많아지니까 그쵸.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기가 같고 팔랑팔랑. 원래 제가 포트 안에 그렇게 종목 수가 많지 않았는데 네. 하다 보니까 뭐 한 2, 30 종목이 금방 쌓이더라고요. 근데 결국에 돈 벌어오는 거는 몇 개 안 되거든요.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돈 벌어오는 종목 중에 대부분이 이제 배당주인 거고 성장주들은 죄다 마이너스고 뭐 이러니까 하지만 구조상으로 신경 많이 쓰는 거에 비해서는 별로 남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. 그러면 혹시 이제 배당금을 재투자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성장주 투자에 조금 넣으시는지 아니면 전부 배당주 투자에 다 재투자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배당주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. 성장주 쪽으로 좀 가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배당금 나온 걸로 성장주에 투자하고 뭐 이제 이렇게도 많이 하는 편이죠. 아직까지는 실력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성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자녀 명의로 배당주 투자를 꾸준히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렇게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특별히 어떤 게 있을까요? 자녀 명의로 하면 일단은 이제 제가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배당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네. 이제 종합소득세 이슈가 생기잖아요. 그러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. 덜세를 좀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되게 실질적인 팁이네요. 네, 그리고 종합소득세 내고 나면은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거든요.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네. 그것보다는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우리 애들은 수저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.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동수저 정도로 시작은 할 수 있게끔 이제 애들은 또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잖아요. 네. 이걸 계속 복리로 굴려주다 보면 시간이라는 충분한 또 자산이 있기 때문에 복리와 시간의 마법이 그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렇게 자녀 명의로 투자하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애들한테는 자기 계좌에 뭐가 얼마 있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설날에 뭐 세뱃돈 받고 이러면은 네.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을 사라고도 하거든요. 네. 올해 같은 경우는 세뱃돈 대신에 네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줄게 라고 해서 사줬어요. 어떤 종목을 샀나요? 성적은 좀 안 좋았습니다. 카카오하고 뭐 애플, 하이브 뭐 이런 거였는데 네. 애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. 아빠 내 거 떨어졌어. 지금 더 살까? 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까 네. 이제 경제 공부를 미리 시키는 어떤 그런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배당주 투자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주식 외에 부동산 투자는 아예 안 하시는지? 부동산 투자는 돈이 좀 많아야 하는 건가 보다 라고 해서 사실은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. 네. 근데 부자이신 분들 보면 다들 부동산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부동산 공부도 좀 하고 이제 투자도 했는데 뭐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재미를 보진 못했었거든요. 네. 부동산도 약간 주식 같은 줄 알고 샀다가 좀 오르면 팔아버려야 되는 줄 알고 또 팔았더니 또 그 다음에 확 올라버리고 뭐 이제 네. 이런 속수임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솜씨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갭 투자도 좀 해보기도 하고 네. 그런 것도 조금씩 하죠 당연히. 그러면 혹시 배당주 투자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자산을 불리는 측면에서는 성장주 투자도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없으신지?